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연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고 35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건강 신호, 바로 손발 저림입니다. 요즘 자주 손이 저리다거나 발끝이 얼얼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 그냥 혈액순환 문제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원인부터 병원에서 꼭 확인해야 할 증상,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손발 저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원인은 경추 디스크입니다.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손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만 저리거나 팔까지 쭉 저릿한 느낌이 온다면 목에서 오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건 특히 당뇨병 초기 환자에게 많습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끝과 발끝이 찌릿찌릿해지고 저림이 반복됩니다. 이런 증상이 밤에 심해진다면 당뇨 전 단계나 진단되지 않은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비타민 B12 결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B12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근관 증후군이라 불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건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생기며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주로 저리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다리 쪽에서 느껴지는 저림은 좌골신경통이나 척추협착증 혹은 하지불안 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은 그 원인만 해도 정말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순환 문제겠지 하고 넘기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꼭 가봐야 할 손발 저림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발 저림이 한쪽에만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만 또는 왼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저리다면 척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의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감각 이상입니다. 단순히 저린 것을 넘어서 무언가 만질 때 감각이 둔하거나 아예 느낌이 없다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저림과 함께 타는 듯한 통증이나 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말초신경이 염증이나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더 심해지는 저림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은 특히 야간에 증상이 심해지며 잠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끼우기 힘든 등의 미세한 손동작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수근관 증후군이나 신경전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걷는 도중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척추나 신경계 이상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 경우엔 지체 없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혈액 검사입니다. 당화 혈색소를 통해
당뇨병이나 전단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수치, 갑상선 기능, 염증 수치 등도 함께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신경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전극을 피부에 붙여 신경을 따라 전기 자극을 주면서 신경의 반응 속도와 기능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나 말초신경병증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경추나 요추의 X-레이를 먼저 찍고 필요하면 MRI를 진행하게 됩니다. MRI는 디스크의 돌출 정도, 신경 압박 여부 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심한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 EMG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겁낼 것이 아니라 증상을 정확히 알고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자연적으로 손발 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부드럽게 숙이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특히 사무직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거북목 자세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추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목 주변 근육을 풀고 저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목 이완 운동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고 손등을 아래로 꺾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도 해줍니다. 이 동작은 수근관 증후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매일 걷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말초신경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계란, 우유, 생선, 육류 등을 꾸준히 섭취해 주세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B12 보충제를 따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도넛, 빵, 단 음료 같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손목, 발목,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저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더 나을 수 있으니 통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도 체크해 보세요. 팔을 베고 자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자는 경우 신경이 눌리면서 아침에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를 낮추고 가능한 편안하게 목과 어깨가 이완된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루틴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신다면 손발 저림 증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와 장기적인 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경추 디스크가 원인이라면 물리치료와 자세 교정, 필요시 신경 차단술 등이 진행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초기에는 손목 보호대 착용과 소염제 복용,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혈당 조절이 핵심입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켜야 하고 신경 안정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주사나 고용량 영양제로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식과 흡수 능력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나 좌골신경통은 통증 조절, 근력 강화 운동, 필요시 수술까지 고려됩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생활 속 관리입니다. 치료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이 잦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세 교정, 영양 균형,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손발 저림을 느낄 때마다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하루 중 언제 증상이 심해졌는지를 메모해두면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빼놓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연 1회 이상은 기본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손발 저림,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분들입니다. 건강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